네, 뭐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월 의장의 발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180도 하루 단위로 바뀌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채권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의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정현입니다. 네, 오늘 주제를 보면서 참 같은 마음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밀당을 계속하고 있는 파월 의장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연초 대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줄어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이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연내 최대 7번까지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은 1월, 2월, 3월 들어서 발표된 물가 그리고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되게 강하게 나오면서 5월 FOMC에 대한 좀 경계감이 높아졌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연내 인하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연내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추가 인상까지도 좀 반영이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1월부터 3월까지가 발표된 물가 지표를 보면은 좀 모두 다 한결같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게다가 플러스 좀 상승세를 다시 가속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고구만 연준 이사가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서 좀 추가 인상 가능성도 일부이지만 좀 반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5월 FOMC에서 파월은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언급을 한 게 현재의 금리, 현재의 통화정책 수준은 충분히 긴축적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게 구인 건수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시장이 굉장히 견고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자보다 구인 건수가 훨씬 더 많은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에 한해서는 초과 수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실업자는 공급, 그리고 구인 건수는 수요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구인 건수가 실업자보다 많은 초과 수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FOMC 전에 발표가 된 3월의 구인 건수 같은 경우가 848.8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868만 건이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그리고 실업자분의 구인 건수 비율 같은 경우가 1.42배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치가 거의 2배 가량의 증가, 2배 가량을 기록했던 점을 고려를 하면은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과 수요 상태인 거는 맞지만은 점점 균형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이 추가 인상과 관련된 부분, 어쨌든 파월 의장은 안 한다라고 좀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가 인상까지 한 번에 가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컸었던 건데요. 그리고 나와 있는 리포트들을 좀 보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올해 한 번이 됐든 쭉 적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열어둔 모습입니다. 금리 동결도 있지만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열어둔 이유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물가 경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한 이유를 보면은 결국에는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물가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는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떨어지면서 사실 연초에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물가가 2%까지 굉장히 빠르게 그냥 무난하게 이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연준위원들은 사실은 좀 이것보다는 조금 굉장히 이제 연준위원들의 표현 그대로라면 범피하다, 울퉁불퉁한 거죠.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달리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굉장히 스무스하고 물가가 2%까지 쭉쭉쭉쭉 둔화가 될 거야라는 이런 굉장히 기대를 했었다라고 보시면은.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 둔화 경로는 조금 울퉁불퉁하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내려가겠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구간도 있고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구간도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발표된 물가가 연준의 예상보다 높았다라는 점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연준의 발언을 보면은 3월 FOMC에서는 세 차례 인하 전망을 유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파월 의장도
2월 PC 물가까지 확인하고 나서 예상에 부합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연초에 물가가 높았던 점은 분명히 맞지만은 어느 정도 물가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연준위원들이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연준 위원 파월의 발언을 보면은 현재 기준금리는 충분히 긴축적이다. 그리고 과도하게 긴축을 할 경우에 경기가 침체에 빠질 리스크 등을 이런 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경기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질 경우에 충분히 인하성을 열어놓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1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1분기 성장률은 1.6%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평균 성장률이 4%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분명히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부진했던 이유가 재고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순수출에서 마이너스 1.2%포인트의 이런 마이너스 기여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0%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작년 하반기보다 둔화가 되는 부분은 불가피하다. 거기에 민간 소비 부분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보다는 둔화가 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는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도 현재 경기는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 연준이 언급을 했던 게 금리 통화 정책의 시차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바로 그 순간부터 긴축적인 이런 긴축적인 수준이 경제라든가 금융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1.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런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연준위원들이 언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경기를 조금씩은 둔화시키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여전히 연내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혼자 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어쨌든 고금리에 대한 영향으로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분위기도 존재한다라는 점이 또 하나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이제 어제 5월 FOMC와 관련된 그런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우선 중립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는 편이고 또 미국의 국채 채권 수익률이 2년물이든 10년물이든 우선 좀 하락하고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략까지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5월 FMC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도비시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장이 5월 FMC를 앞두고 나서 상당히 좀 긴장을 했다. 올해 연준이 인하를 배제하면 어떡하지? 혹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인정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를 하고 그리고 고용 시장이 예상치 못하게 줄어들 경우에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스탠스를 유지했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를 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완화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좀 금리 상승 압력은 상당 부분 완화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FOMC 전날이죠. 전날 저녁에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총 9,540억 달러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의 발행 규모인 9,270억 달러보다 70억 달러 정도가 증가합니다. 발행 규모가 증가하는 점은 분명히 조금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이긴 한데 이미 이 발행 규모 증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시장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 이런 발행 규모 증가를 한 게 이미 기존에 미국 재무부가 가이드라인을 줬었던 것과 일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충격은 좀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채권을 좀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4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미 이 시장이 금융시장이 이 고용 지표가 조금 잘 나올 경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이런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보면은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그리고 민간 소비 부분도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금융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고용자 수가 잘 안 나왔을 때에 대해서 좀 포지션을 하기보다는 잘 나왔을 때에 대한 좀 대비를 해두는 게 훨씬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장 예상치 그러니까 지금 24만 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잘 나왔을 때의
금리 상승폭이 크지 않다.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고용지표가 부진할 경우에 대해서는 크게 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부진할 경우 시장 예상치인 23만 명보다 적게 나왔을 경우에 대해서는 오히려 금리가 하락폭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욱이 지금 파월이 예상하지 못했던 고용시장이 위축됐을 때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부진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당장에는 많이 축소가 돼 있지만은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에 이 지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국내 시장에는 강한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비대칭적이라고 보는 게 지표가 잘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반영을 하겠죠. 그리고 지표가 생각보다 좀 부진한다면은 국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겠지만은 그럼 이제 긍정적인 폭과 부정적인 폭이 얼마나 차이 나냐고 보면은 지표가 잘 나오더라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고 오히려 지표가 잘 안 나왔을 때 긍정적인 폭이 훨씬 더 저희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라는 상황이 오늘 저녁에도 연결해서 나와줄 수 있을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채권 플로우였습니다.